지수 법칙과 지수의 확장.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수 법칙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의 합이죠.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의 곱셈은 2의 제곱은 2 곱하기 2고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거듭 곱했다라는 뜻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를 총 5번 곱한 거와 같죠. 자, 요 5라는 지수는 2 더하기 3, 여기 2가 2번 곱해졌고 3번 더 곱해졌고, 그래서 2 더하기 3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2번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요거는 m과 n의 대소관계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죠. 일단 m이 더 n보다 크다면 a의 m-n제곱이고, m이랑 n이 같다면 1이고 m보다 n이 더 크다면 a의 n-m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이제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해볼게요. 얘는 2를 5번 거듭 곱한 거 나누기 2를 2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2 약분돼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5 빼기 2는 2의 세제곱, 그래서 5-2 해서 나온 거죠. 만약에 요 m이랑 n이 같다면, 즉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라면 2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2 될 테니까 1이겠죠. 만약에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라면 2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요렇게 될 거니까 2의 세제곱분의 1 요렇게 될 거예요. 요거는 5에서 2를 뺀 거, 5에서 2를 뺀 거 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 법칙 세 번째, a의 m제곱, a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 제곱이고, 그거는 다시 a의 n제곱의 m제곱과 같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2의 제곱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은 2의 제곱, 요거를 3번 거듭 곱했다는 뜻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러면 2의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죠. 지수 법칙 1에 의해서. 그럼 얘는 2에 2가 3번 더해졌다 2 곱하기 3이 돼서 다시 2에 2 곱하기 3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3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고, 다시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는 다 중학교 때 했던 개념이고, 자, 마지막 네 번째,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요것도 2 곱하기 3을 제곱을 한대요. 그러면 2 곱하기 3이라는 모양을 2번 거듭 곱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 곱하기 2를 먼저 하고 3 곱하기 3을 나중에 해도 되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즉 결론 a, b의 전체 n제곱은 a를 n제곱하고 곱하기 b를 n제곱한 거와 같다. 저희 지수 법칙 4번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이 지수 법칙을 어느 범위에서 사용을 했냐면,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지수의 사용 범위가 자연수로 한정되었었어요. 그때 밑은 특별히 조건이 없었고 밑은 이제 실수 전체 밑을 사용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지수를 하는 확장을 해볼게요. 자연수에 국한하지 않고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음수일 때, 지수가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때, 지수가 무리수일 때 이런 식으로 지수를 확장해서 사용해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0제곱은 지수법칙 1에 의하면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의 곱셈은 지수의 합이니까 2 더하기 0 하면 2가 되겠죠. 자, 얘는 4 곱하기 뭐가 4 자기 자신이 됐대요. 그러면 2의 0제곱은 뭐라는 소리예요? 1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얘를 일반화한다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0제곱은 a의 n 플러스 0 해서 n제곱이 될 텐데, 그렇다면 곱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이 a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즉 a의 0제곱은 1이다. 그럼 지금 지수가 자연수에서 0까지 지수가 0일 때도 지금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지수법칙 1에 의하면 2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0제곱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4에서 어떤 수를 곱해서 1이 됐다는 거는 이 수와 이 수는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일반화하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0제곱인데,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수를 곱해서 1이 됐다는 거는 이 두 수가 역수 관계다. 즉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자, 정수는 음의 정수, 영, 양의 정수, 이거를 통틀어서 정수 범위라고 하는데, 지금 0일 때도 정의가 됐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자연수, 이렇게 음의 정수일 때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를 정수까지 확대를 해서 이 지수 법칙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항상 우리는 분모가 0인 걸 정의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할 때 분모가 0인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수가 정수 범위로 확대되면 요 밑에 해당하는 a가 0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밑이 제한이 되겠네요. 자, 밑이 a가 아닌 수를 썼을 때 이제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대해서 이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 정수까지 지수를 확장했으니까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볼게요. 이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볼게요. 자, a의 3분의 1제곱 요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범위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 근데 이 지수법칙 3에 의하면 이거의 세제곱은 이렇게 mn제곱과 같으므로 a의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죠. 그러면 a의 3분의 1의 세제곱은 a다 라고 지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얘는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럼 이 수는 a의 세제곱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거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었고, 세제곱근 a, 요거를 진짜 세제곱하면 a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를 세제곱하면 a가 되는데 요 모양도 세제곱하면 a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a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 a라고 할 수 있겠구나.
자, 요거를 일반화하면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각각 이 전체를 m제곱한 거는 요 전체를 m제곱한 거와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확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유리수 범위까지 확대해서 쓰는데, 자, 요 예시를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그러면 지수법칙 3에 의해서 요 mn제곱을 먼저 요렇게 곱하면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1제곱, 그럼 즉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 답은 2예요. 그럼 어디서 오류가 생겼냐면, 자, 마이너스 2를 제곱을 먼저 해야 되죠. 요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를 먼저 곱해서 지금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로 계산을 하면 요렇게 먼저 계산해서 2의 제곱 4, 그거를 2분의 1제곱, 즉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해서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을 쓸 때 이러한 오류가 생기므로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할 때는 반드시 요 밑이 양수일 때만 쓰기로 한다라고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일 때는 지수법칙에 오류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대할 때는 밑 조건이 0보다 큰 양수여야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중학교 때 사용을 했었는데, 정수 범위까지 확대를 되면서 예를 들어서 밑에 0 제곱은 1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고, a의 마이너스 n제곱, 즉 음의 정수일 때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수법칙 2를 이렇게 구간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지수법칙, 자, 요거에 의하면 2의 2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 요거는 a의 5 빼기 2의 5 빼기 2, 3분의 1 이라고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마이너스 세제곱은 2의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이 마이너스를 역수 취급하겠다라고 지금 정의를 했으니까 이 지수법칙 두 번째 거를 굳이 이렇게 구간을 나누지 않고 그냥 요거 하나로 정리를 해서 m이 크든 n이 크든 요 하나로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 범위로 확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확대되면 요거는 n제곱근 a와 같은 의미고, 또 a의 n분의 1을 m제곱한 거는 n제곱근 a를 m제곱한 거와 같다.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이 흔하게 쓰이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1제곱이다. 요거는 2제곱근 2다. 근데 사실 2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냥 루트 2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2의 2분의 3제곱, 얘는 2제곱근 2의 세제곱인데, 2제곱근 2의 세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 요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요것도 요렇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의해서 쪼개면 2제곱근 2의 제곱은 2가 되고 2제곱근 2는 루트 2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많이 쓰인 형태니까 어떤 수의 2분의 1제곱은 루트다. 어떤 수의 2분의 1제곱은 루트다. 어떤 수의 2분의 3제곱은 2루트 2다. 어떤 수의 2분의 3제곱은 어떤 수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수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a다. 어떤 수의 2분의 3제곱은 a 루트 a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빨리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지수를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까지 확장을 해서 전체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의 지수가 무리수 루트 2 요런 수를 이제 정해야 한다고 하면 루트 2는 사실 무한소수잖아요. 그래서 루트 2는 1.414213 요렇게 되는 무한소수인데 자 2의 1.4 제곱인 어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의 1.414가 되는 어떤 수가 또 있을 거고 2의 1.4142 제곱인 또 어떤 수가 있을 거고 2의 1.41421 이라는 수가 또 있을 거고 2의 1.414213 이라는 어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점점 요렇게 진행됨에 따라 어떤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를 2의 루트 2다 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수가 무리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밝혀져 있다니까 요거는 고등과정에서 증명을 하지 않으니까 지수가 무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수가 무리수, 그럼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하게 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세 조건은 a보다 클 때, 요 밑만 조심을 하면 이 지수 법칙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